네, 주요 글로벌 정책 모멘텀들이 다 끝난 상황이고 우리는 이번 주에 또 이제 만기일까지 지났습니다. 시장에 어떤 걸 주목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이 또 3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들 또 기업 실적 이런 걸 주목해야 될 텐데요.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국 내렸습니다. 우리 성장률도 하락 조정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경제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금리 인하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경기 부양 효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데, 사실은 그 요즘과 같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금리를 조금 인하한 거 가지고 큰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영향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제 글로벌 통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 즉 이제 돈을 찍어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의도는 이제 그 통화 가치 절상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도 그 미국 달러와 대비 약간 상승세의 이제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이러한 투자 때문에 보통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는 절상이 되고 또 반대로 낮은 국가는 절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쭉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러한 효과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그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절대 그 수치 차이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조금 더 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안전자산, 또 통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달러라든지 일본 엔화에 조금 더 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는 사실 옛날만큼 크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인데, 가장 뭐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세계적인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이런 통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얼마 전 이제 미국에서 QE3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뭐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뭐 효과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난 5월달 저점 대비는 아직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요즘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그러한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물론 QE3 발표한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 반영된 측면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효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큰 랠리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다고 보더라도 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는 계속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기대치들이 너무 높은 것이죠.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 거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라 주식시장에는 호재인데, 금리를 내리는 시점보다는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추는 시점에 이제 주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향후 봐야 될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움직임에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 향후 예.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요즘 뭐 경제에서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유럽 문제입니다. 근데 유럽 문제는 물론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사실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많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아주 큰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더 문제인데 그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혹시 만에 하나 중국의 경제가 이제 경착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사실 많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이런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뭐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미국의 많은 투자가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국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그 시한폭탄 같이 보는 그러한 시각이 거의 뭐 대세였던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 예. 사실은 이 실제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등한시된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인 중국이 이렇고 또 일본은 뭐 일본 경제가 나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다음 표에도 나와 있지만 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주춤해졌지만 사실은 8월 이후로 계속 그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나라 펀드에서 이제 유출되는 자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뒷받침해줬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었는데 그 앞으로도 계속 또 장기적인 자금을 포함해가지고 대기 우리나라의 투자하려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이라 그 뭐 크게 이 어느 순간에 아주 랠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그렇게 주식시장은 계속 좋을 것을 그러니까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스탠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지수가 좀 밀려 있는데요. 그동안도 못 오르면서 개별 종목, 중소형주 장세의 그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세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돼 있었었는데 그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그 다음 그래프에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올 초부터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4월, 5월 달에 사실 많이 하락을 해서 다시 출발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항상 이제 코스닥이 좋을 때, 코스피가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의미는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더 그런 것은 그 왼쪽 하단에 제가 조그맣게 표를 준비했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코스닥은 사실은 거래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작은 규모인데 반면에 그 회사 수는 그 거래소보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큰데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통신 뭐 이런 분야들 실제로 이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많이 성장을 했던 이러한 분야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고 반대로 나쁜 분야들 건설, 화학, 기계 장비 등은 이제 안 좋았는데 이게 앞으로 이 많이 올라간 분야 이런 업종 아니라 안 올라갔던 업종이 이제 추가로 올라갈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 측면에서도 볼 때 그 이제 많이 올라간 업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앞으로 상승 그런 그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정도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계속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고 또 이제 계속 그럴 생각이고 예. 또 그 이외에 또 이렇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는 또 반대로 그 주식이라는 거는 꼭 성장하는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덜 나쁜 영향을 덜 받는 이제 그러한 종목을 찾는 것도 한번 이렇게 반대로 그런 쪽에서도 주가 상승 여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주식 가운데서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하셨어요. 그런 종목 대표적인 걸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네. AJ 렌터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렌터카 회사 중에서 2위 업체인데 이제 우리나라 렌터카는 대부분 이제 장기 렌트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단기로 빌리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이제 뭐 임원용으로 장기로 빌리는 건데 이제 이러한 쪽 그 성장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장기라는 것은 단기보다도 그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이제 현재 주가가 그동안 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 낮게 거래되는 그러한 아직 수준이라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